전통적인 한국어 교육 네.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뀌어야 될 게 많죠. 한국어 교육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횟수로 13년 차더라고요. 네. 굉장히 오래 하신 거예요. 아, 네. 주로 콘텐츠를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시나요? 네, 주로 인스타그램, 틱톡에 틱톡. 많이 올리고 있어요. 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은 그렇게 또 오래 하진 않아가지고 2년 넘게 하고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한국어 교육 자체를 진짜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그럼 그 1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서 가르치셨어요? 저는 좀 다양한 나라에 살아보고 싶어서 네. 뭐 요르단, 필리핀, 베트남 이런 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국내 어학당에서도 네.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곳은 어디예요? 사실 저는 가르칠 때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그런 게 가장 제한받는 곳이 어학당이었어요. 대학교 어학당. 주로 어떤 부분들이 제한이 있나요? 제가 어떤 자료라도 한 장을 주고 싶으면 일단은 전체 회의를 거쳐서 허가가 된 뒤에 모두가 다 같이 그걸 공유를 해야 돼요. 뭐 10반이면 10반 다 같이. 그냥 내가 이 학생을 돕기 위해서 네. 뭐 한 장의 종이를 타이핑해서 주는 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는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 없어도 암묵적으로 다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학생이 숙제를 엄청 열심히 해왔어요. 그리고 너무 예뻐요. 예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저는 온라인으로만 그동안 해왔는데도 아이디만 딱 봐도 이 학생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이야. 이분 정말 열심히 참여해 하고 예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가짜 사과도 하나 못 주는 거예요? 네, 뭘 이렇게 사준다거나 이렇게 빵이라도 뭐라도 하나 주는 것도 아예 안 된다고 규정이 있는 것도 있고 눈치를 보면서 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자료는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뭔가 선물을 주거나 이런 뭐 음식을 주거나 하는 거야 이해가 되기는 해요. 네. 편애하는 느낌이니까. 근데 네. 그 학생이 어떤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반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옆반 선생님은 이거 주셨는데 우리는 왜 안 주시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좀 어떤 그 체계 안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거의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런 규칙들이 대체로 경험을 해보면 형평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너네 반만 특별하게 선생님이 더 많은 걸 해주면 우리 반은 그 똑같은 혜택을 못 누리잖아 라는 네. 그 불만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과정이 복잡하니까 안 하셨어요? 아니면 그걸 뚫고 그래도 하셨어요? 2번 어학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 일을 할 때는 그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건 걸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나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좋은 평가도 받고 했었는데 조금만 있다가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진짜요? 듣게 된 거예요. 그만 나오셔도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듣게 된 이유가 너무 의욕이 있어서였나요? 그렇게 딱 언급을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뭐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뭔가 튀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뭔가 이 틀 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왜냐면 강의 평가가 만점이 나왔었거든요. 학생들의 네. 평가가.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오랜만에 돌아가셨다고 할 때 얼마 만에 이제 강의실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가 거의 한 10년 만이었어요. 10년 만에. 그러면 네. 또 두 번째, 10년 동안 그만큼 안 바뀌었다는 거네요? 10년 동안 바뀐 게 거의 전혀 없었어요. 일단은 그 강사료부터 시작해서 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맞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네네. 저 그 강사료 부분을 사실은 한 5년 전에 한국어 강사로서 이런 어학당이나 대학교 소속의 어학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를 5년, 한 6년 전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진짜 네.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2차 충격은 그로부터 10년 전에도 원래 그랬다. 그래서 정말 놀랐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활동을 안 하시죠? 메타버스 세종학당에서는 네네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이잖아요. 네, 그건 온라인에서 하는 거고 네. 어학당에 나가는 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학당에서 근무하셨을 때랑 지금 100% 온라인으로만 하실 때 가장 큰 차이점이나 지금의 활동의 좋은 점은 뭐예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롭게 제가 어떤 자료를 주고 싶고 이 학생에게 이게 필요하다, 이 학생에게 이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미디어나 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빠르게 뭔가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굉장히 영상 만드시는 스킬도 화려해지셔가지고 가발도 많이 쓰시고 연기도 하시고 그런 거 다 하실 수 있게 됐잖아요. 네. 웬만한 어떤 휴대폰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도 그런 걸 할 줄 알았다면 막 수업에도 활용하고 그러면 진짜 좋았을 텐데 네. 어차피 그때는 안 됐겠네요. 그렇죠. 세종학당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네. 왜냐면 거의 관여를 안 하거든요. 아, 근데 대학교 어학당에서는 뭔가 하나 자료를 올리고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공유를 먼저 하고 컨펌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세종학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얼마 전에 잠깐 해외 나가셨을 때 네. 그래서 아마 참여는 못 하셨겠지만 저도 세종학당 혁신 포럼이라는 네. 곳에 초대를 받아서 토론자로 초대를 받아서 네. 갔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외부자로서 외부인으로서 초대를 받아서 감사했는데 가서 세종학당 관련 관계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어 교육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종학당은 정부 예산 안에서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또 제약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들 저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도 인플루언서로 활동해보고 싶어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해보고 싶어요 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네. 이내 선생님도 그런 분들한테 하라고 추천을 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힘들다고 좀 말리시나요? 저는 무조건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다고 해서 다른 한국어 선생님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행도 가능하고 또 해보고 될지 안 될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마음이 사실 반반 섞여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반은 원래 선생님이신 분들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가지신 네. 선생님들이 크리에이터가 되셔야 일반 대중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릴스 뭐 그 틱톡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콘텐츠의 퀄리티가 올라간다 이 생각이 있고 나머지 반은 그래도 선생님들한테만 문을 열어놓을 게 아니라 누구나 끼가 있고 재능이 있으면 가르쳐도 된다라는 마음 반반인데 저도 좀 헷갈려요. 그 컨텐츠들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이제 잘못된 정보들을 간혹 보거든요. 네. 크리에이터들은 공격을 많이 받아요.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장이 자동적으로 잘못된 정보만 계속 주는 사람은 거를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이게 계속 되다 보면은 사람들도 알겠죠. 음. 이거 틀렸는데 틀린 건데 계속 이것만 주다 보면 자동으로 알게 되겠죠. 자동으로 좀 인기가 떨어질 거고 강의를 판매하거나 또는 네. 전자책 같은 것을 판매하고 싶을 때에도 잘 안 네. 팔릴 것이다. 네.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개선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개선이 될 수도 있죠. 네. 계속 이게 안 맞다라는 걸 계속 듣다 보면 이걸 고쳐야겠다. 그러면서 또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네. 좋네요. 근데 진짜 이미 콘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네. 정말 수백 명 이상 계시는데 그래도 그 경쟁이 엄청 심하지만 여전히 새로 시작해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 중에 너무 순식간에 이제 팔로워가 확 느시는 분들도 봐서 지금 시작하는 게 늦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그래요. 네. 지금도 사실은 유튜브 채널 만들어도 괜찮고 지금도 팟캐스트 시작해도 괜찮고 네. 2024년 지금 블로그 시작해도 괜찮은 것처럼 한국어 선생님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저도 그렇긴 한데 AI 툴 열심히 활용해서 네. 좀 연습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거는 한국어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이라면 AI를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진 거잖아요. 이제 내 한국 친구가 되어서 나랑 같이 연습해줘 라고 하면 이제 한국어를 같이 연습도 할 수 있고 교육자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어요. 그렇죠. 좋은 자료를 더 빠르게 잘 만들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교육자나 학습자 모두에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용하는 방법을 좀 잘 알고 그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어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AI 많이 쓰면 쓸수록 그거 말고 또 다른 자료들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챗GPT 나오고 나서 그걸로 뭐 여러 언어들 연습하면서 저는 사실 다른 언어들 책을 더 샀어요. 더 재밌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실제로 챗GPT로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연습을 좀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진짜 사람이랑 연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해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약간 대학교 교육으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것들이 좀 보장이 되면 할 거야. 그런 거 있어요? 매개월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거를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그 학생 언어를 내가 할 줄 안다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져 가도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좀 가능했으면 좋겠고 개인이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도 좋으니 네. 개인이 뭔가 자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 최근에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네. 가서 일 생각 많이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하나도 네. 안 했어요. 제가 원래 네. 왜 저한테 죄송하시죠? 아니 제 구독자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계속 일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머릿속에 일만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슬럼프가 딱 온 거예요. 네. 최근에는 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현재 내 옆에 있는 거를 좀 느끼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하와이나 괌 아니면 또 휴양지로 유명한 곳들을 여행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막상 한국에 오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모두 다 빠르게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모든 게 너무 편한데 반면에 이 편한 걸 누리기 위해서 제가 또 빨리빨리 달려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한국 도착하자마자 일단은 지하철 탈 때부터 다음 지하철 시간 언제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시간 낭비를 1분 1초도 하면 안 된다? 그렇긴 해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으로 이사 오시는 다른 외국 분들도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좀 더 일정이 꽉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좀 주기적으로 가셔야겠네요. 주기적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다음 계획도 잡으셨어요? 아직은 없는데 네. 언제든지 딱 느낌 오면 출발하자. 다음에도 하와이 같은 곳으로? 아마도 한국어 교육이 이제는 딱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 방향이 사실은 좀 모호해진 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이유도 다 다르고 목표하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나는 이만큼씩만 공부하고 싶어 하는 그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진짜 다양한 형태로 한국어 교육이 펼쳐지지 않을까. 꼭 교실 수업이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나열해 볼 수 있는 종류가 뭐가 있냐 보면은 교실에서 대학 네. 어학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학원 이제 교실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네. 있겠고, 그 다음에 1대1 튜터링 서비스를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또는 뭐 그룹 레슨도 있죠. 네. 또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또 구매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한국어 컨텐츠를 만들어서 안내한 다음에 한국어 수업이 아닌 다른 형태, 투어라든지 아니면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네. 상품들을 또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이 정도인데 또 있을까요?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또 새로운 게 생기는 거는 그 선생님들의 좀 창의력? 네. 상상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더 많은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교실 수업이어도 형태가 많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룹 수업인데 전통적인 그룹 수업, 교실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그룹 수업을 좀 뭔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한국 친구 만들기 자체가 사업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가 이제 좀 흐려질 것 같다. 그냥 어차피 좋은 영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전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저는 점점 더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인스타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제 포지션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뭔가 전문적인 한국어 강사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걸 정말 다 내려놓고 똑같은 그냥 인스타그램 컨텐츠 만드는 사람으로서 정말 바닥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런 게 사실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아. 누구나 전문가로서 비춰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닐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학력이나 아니면 내가 어느 대학교에서 가르쳤다라는 그런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학습자로서 딱 봤는데 그 컨텐츠가 그 티칭이 매력적인가 네. 아닌가, 그런 걸로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통적인 그 학계에 있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어쩌면은 얄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왜 저렇게 그냥 잘 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도 많이 제가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제가 그런 마음도 계속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에 비하면 신세대였다 보니까 새로운 네. 어떤 인플루언서 세대였다 보니까 중간 입장인데 양쪽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저는 발음 표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로마자 발음 표기. 그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대학교에선 거의 다 못하게 하시고 네. 세종학당에서도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때에 따라서 그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떤 수업을 했었냐면 호텔에 가서 호텔에서 10시간 동안만 딱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실생활에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글을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로마자 발음 읽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YA가 있으면 야라고 읽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한국어 발음만 보고도 한국어를 읽을 수 있게 그래야 빨리빨리 문장들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로마자는 이제 뭐 참고용이고 거의 오디오 베이스 티칭이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를 저는 수업을 고안을 해서 그렇게 책까지 만들었었거든요. 네네. 지금도 세종학당에 그 책이 있는데 어.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는 그거를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완전 한국어를 모르는 비기너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조금 가져볼까라는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봤을 때 네. 발음이 있으면 네. 한번 조금이라도 더 따라해볼 의욕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통적인 교실에서 안 할 때 네. 아, 잘 됐다. 내가 해야지. 아. 그래서 저는 열심히 발음을 다 써줬거든요. 네네. 지금도 다 쓰고 있고.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선 안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것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좀 전통적인 가르치는 방식을 고수하시는 곳들도 조금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사결정의 단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뀌긴 할 것 같아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선생님들의 그 급여 페이 부분이 빨리 네. 개선이 안 되면 네, 맞습니다. 오래 근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게 선생님 개인의 입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느낌? 네,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고 맞아요. 뭔가 멈춰 있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좀 내 수입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어 교육이라는 게 뭐 국위 선양만을 위해서 하는 직업은 절대 아니지만 한국의 이미지에도 기여하고 중요한 직업이에요. 굉장히 필요한 직업인데 네. 그런 분들이 노력한 만큼 경제적 보상도 많이 받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정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저나 선생님처럼 좀 뭔가 발전을 계속 시켜가는 사람들이 뭔가를 보여주면 학교들도 아니면 선생님들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결과를 낼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해요. 선생님들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소개하세요? 스스로를?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라이커 코리안 김인혜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좋은 컨텐츠 앞으로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프시면 이 가짜 빵이라도 가짜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